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4일, 한국은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아침 8시 53분. 즐거운 토요일 아침 되고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기를 빌어옵니다. 오늘도 역시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룹 A, 테슬리의 3월 분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금 예상이 끝나고 나서 인컴 ETF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꾸며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일드맥스의 43개 ETF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잠깐 한번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락장이 되면서 이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지마 이게 깨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면 배당 액면 병합 그리고 뭐 상장 폐지까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 그걸 좀 더 이 체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컴 ETF의 라이프 사이클 섹션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우선 요거 잠깐 보시고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요거는 분배금이 아니고 이번 주까지 옵션 매매 손익 합계입니다. 그리고 합계니까 이렇게 뭐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3월 10일부터 14일 이번 주에 주간 시장 브리핑인데 이번 주에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 여기는 그래프가 한 달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약 7.78% 빠졌고 그리고 나스닥은 약 11.3%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지난 일주일 이번 주 3월 10일서부터 14일까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월요일 날 많이 빠졌죠. 월요일 날 많이 빠지고 그리고 화요일 날 조금 더 빠졌다가 수요일 날 조금 회복을 하고 목요일 날 다시 빠졌다가 오늘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세를 이렇게 쭉 보면 18일, 19일, 20일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쭉 빠져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S&P는 7.78% 빠졌는데 뭐 그렇죠. 이게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여기 그 항상 바닥 근처에 가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쌍봉이라 그러죠. 쌍봉.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보면 이 쌍봉이 생기는 패턴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조금 올라가고 또 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쌍봉을 볼 때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데 보통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는 이 두 번째 이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보다 낮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여기 이번 주는 보면 이제 첫 번째 봉우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가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뭐 바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의 이 코칭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쌍봉이 두 번째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보다 높으면 어쩌면 바닥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긴 하던데 이게 뭐 모르죠.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근데 이번 주는 상당히 그 월요일 날 빠졌던 그의 대부분을 이번 주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어쩌면 더 빠졌다가 다음 주 중간쯤에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동력이 생기면 다행인데 이게 뭐 어쨌거나 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기본적인 막 갈짓자 행보에 의한 이제 그런 그 현재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하락장의 바닥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모르죠.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그래프는 저의 포트폴리오인데,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11% 떨어졌는데 저는 8% 떨어졌지만, S&P보다는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보면 이렇게 두 번째 봉우리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시장 브리핑을 끝내고 트래커를 한번 가보시죠. 트래커의 이번 주 서머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간 옵션은 아주 뭐 아름답게 다 수입을 받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합성 옵션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합성 옵션은 본주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주의 가격 등락이 계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주간 옵션, 콜 옵션에서는 사실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조금 뭐 한 5% 정도의 하락 방어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누적 옵션에 전반적으로 다 큰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LTY 같은 경우는 특히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합성 옵션에서 롤다운을 많이 했어요. 롤다운을 많이 하면서 약 17달러 정도의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익 본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불 가까운 돈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뭐 마이너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SMCY가 같은 경우는 SMCI가 사실은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많이 안 빠지고. 그래서 합성 옵션과 주간 옵션에서 유일하게 서로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옵션에서 약 1달러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네브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MSTY, NBDY, 코니, 테슬라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상당히 다시 회복을 조금 했어요. 여기 NBDY하고 MSTY 같은 경우는 그때 고점하고 비슷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MSTY와 NBDY는 어느 정도 이 내부의 드랍이 내부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또 쉐어 숫자도 많이 늘었죠. 이때 2월 14일 그 주에 9,200만 주에서 지금 1억 6천 1억만 주가 1억 주가 넘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저가 매입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NBDY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NBDY 자체의 내부 자체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니가 지금 현재 이 2월 7일 그 주에 최고를 찍다가 1억 5천만 불을 찍었다. 14 빌리언, 1.4 빌리언이니까 10억 4천, 14억 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 다시 1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9억 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쉐어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가 매입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 빌리언 달러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고, 또한 쉐어 숫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쉐어 숫자가 늘어나고 저가 매입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뭐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옵션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데 이제 쉐어 숫자가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분배금의 사이즈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중에 제가 라이프 사이클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그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다운 사이클에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랙을 볼까요? 자, 테슬리는 오늘 8.52달러입니다. 이게 여기 스파크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7불 때까지 내려갔다가 그저께 해서 많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불 52센트. 테슬라도 250달러 가까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30일 변동성은 68.4%로 상당히 좋은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콜 옵션 프리미엄은 조금 괜찮죠. 지금 뭐 거의 7달러, 6달러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지금 거의 5달러 정도는 유지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번 주는 두 번, 이번 주는 이틀에 걸쳐서 크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220달러짜리를 클로즈를 시키고 220달러로 오픈을 시키고 350달러 클로즈를 시키고 350과 265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컨트랙트들을 합성 옵션들을 많이 클로즈를 시켰어요. 300달러도 클로즈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거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20달러와 355달러를 가진 23,310개 그리고 12,998개 토탈 36,300개 가량의 합성 옵션을 지금 현재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번 주에 트레이드를 하면서 롤 다운을 많이 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 총 보고 있는 손실은 약 2억 8,300만 불, 2.65달러 per 쉐어. 그래서 이제 합성 옵션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합성 옵션은 그냥 소위 말해서 본주 테슬라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지면 합성 옵션은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저희들이 합성 옵션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손실을 봐야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본주가 올라가면 반대로 합성 옵션에서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테슬라를 직접 쥐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는 보시다시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이번 주까지 아주 퍼펙트하게 돈을 아름답게 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벌었는가 볼까요? 지금 커브드 콜에서는 7,900만 불, 거의 8천만 불 가까운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험료를 그동안 냈습니다. 그래서 7,900만 불 벌어가지고 보험료로 약 2천만 불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 불 벌어서 2천만 불 보험료로 내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들이 6천만 불 정도가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약 5,8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봐서 위클리 콜에서는 위클리 콜 옵션을 매매해가지고 저희들은 약 55센트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 55센트 돈을 벌었지만 합성 옵션에서 저희들이 돈을 잃었기 때문에 테슬리는 이번 주까지 약 주당 2.1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 봤다고 해서 뭐 배당금이 안 나오냐? 아닙니다. 배당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뭐 100% 가까운 ROC를 이용을 해서 배당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나올지는 나중에 배당금 예측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룹 A죠.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회복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17.5달러고 엔비디아는 그리고 엔비디아가 121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사실은 그 100달러, 110달러 선이 무너졌었어요. 11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힘을 내서 지금 121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지금 상승 쪽으로 지금 넘어 돌아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생각이지만 모르죠 뭐.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이번 주에 두 번의 이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트레이드 있으면서 130달러 새로운 새로운 합성 옵션을 열었습니다. 25,690개. 그걸 여는 과정에서 약 171달러. 아니네. 이게 닫았네요. 130달러. 예. 130달러가 이전에는 총 거의 한 7만 주 있었는데 7만 개 있었는데 그 중에 2만 5천 개 정도를 닫고 나서 8만 개 넘었네요. 그래서 그 닫고 나서 지금 현재 6만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0달러 가까이 가면 이제 저희들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지금 121달러니까 그 외에 이제 오픈했던 110달러, 11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보자. 56,690개는 지금 현재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보면 요거 빼기 110, 그러면 여기서 한 2,900만 불, 거의 3천만 불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고, 여기서 요거에서 요걸 빼주면 115, 여기서 약 6달러, 그래서 약 토탈 해서 지금 현재 5천만 불 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를 우리가 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손실은 약 9천만 불의 손실을 봐서 1.1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요것들을 합산을 해주면 현재 3,900만 불, 뭐 그래서 뭐 한 50센트 정도 되려나요? 예, 49센트 정도 손해를 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은 오늘까지 집계상으로는 9천만 불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 두 개 5만 개 이상의 5만 6천 개 이상의 이 합성 옵션에서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합산이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이게 다음 주 수요일에 지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3월 26일 날 분배금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을 계속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손실 약 9천만 불 혹은 1.13달러를 많은 부분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는 지난 2주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2월 25일서부터 이제 3월 7일까지 2주 동안은 계속 연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클리 콜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벌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가격을 회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위클리 콜에서는 손실이 약 1,600만 불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손실이 위클리 콜에서 커브드 콜에서는 1,600만 불의 손실이 생겼지만, 같은 기간에 저희들이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벌청을 했지만 여전히 2.6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조금 벌었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벌고 있는 돈이 약 5,600만 불, 그리고 콜 스트래티지에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 해서 1,900만 불 손실해서 지금 현재 약 3,700만 불, 약 47센트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클리 콜에서.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1.13, 위클리 콜에서 47센트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에는 오늘까지 약 65.8센트의 손실을 주당 손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속도로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확률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분배금 발표 나기 전까지 좀 회복을 많이 해서 엔비디아도 조금 더 지난번 분배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가 지금 현재 8불 17센트입니다. 그동안 여기 보시다시피 코인이 또한 아주 꾸준히 가격이 떨어져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코인이 벌써 200달러가 깨지고 지금 현재 183달러, 그리고 30일 변동성이 72.8%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오늘 8,400, 그러니까 84,000불.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번 주에 8만 불이 깨졌었죠. 그죠? 79,000불까지 떨어진 걸 제가 봤는데 상당히 비트코인이 사실 많이 회복을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는 그 코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만 관련된다기보다 다른 알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이 거래량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MSTR처럼 비트코인에만 전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과 코니의 이 변화가, 물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코인과 코니도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MSTR이나 MSTY처럼 비트코인이 100 올라가면 거의 뭐 MSTR과 MSTY는 그 100 올라가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량적으로 뭐 퍼센트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제가 팔로우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MSTR과 MSTY보다는 비트코인의 조금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코니는 오늘 이번 주에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의 트레이드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185불과 220달러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49,030개의 합성 옵션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90에서 220으로 이 롤다운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죠. 그때 막 7,800만 불, 1,000만 불 해서 막 거의 한 9천만 불 정도의 손실을 봤지만 지금 현재 185니까 곧 조금만 더 올라가면 코인이 합성 옵션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의 손실을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수익으로 바꿀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코인베이스가 힘을 내서 코니가 가격을 좀 더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코니의 이 분배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분배금이 나와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코니는 지지난주에 나왔죠. 그러니까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는 MSTY였고, 아무튼 뭐 코니도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인이 조금 더 힘을 내고 해서 이제 코니도 좀 가격이 조금 더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현재 코니 소유자의 3분의 1이,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이 한국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니를 투자하시는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니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회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뭐 이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커브드 콜에서는 사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2주 동안 3,900만 불 벌었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커브드 콜에서는 약 5,5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불한 돈이 약 1,000만 불. 그래서 이 콜 스프레드가 약 20% 정도의 이익을 깔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일드맥스에서 이거를 지금 같은 뚜렷한 하락장에 굳이 이렇게 크레딧 콜에 보험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스톱을 시킬 수도 없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조금 적기는 해요. 48,640개. 그죠? 지금 이 콜 스프레드의 컨트랙트 숫자가 48,640개. 그리고 커브드 콜은 49,030개. 그죠? 조금 적기는 한데 이걸 한 반 정도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 굳이 뭐 이렇게 48,000개씩 할 필요 없이 뭐 하나 정도 막 한 217달러에 여기에 막 한 2만 개 정도만, 만약의 경우는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싶은데, 막 24.2%나 아웃도 마니로 이렇게 많은 돈을 보험료로 지불을 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컨트랙트를 유지를 꼭 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어찌겠습니까? 제가 일드맥스 매니저도 아니고 아쉽죠. 그래서 이제 일단 MSTR 보겠습니다. MSTY는 지난 수요일 날 분배금 발표가 났습니다. 분배금 발표가 났고 그때 분배금 발표 날 당시에 20달러를 약간 넘고 분배락을 맞아서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가 오늘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86달러, 그리고 MSTR은 297.49달러, 30일 변동성은 89.2%로 여전히 상당히 뛰어난 변동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벌써 많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MSTR은.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합성 옵션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50, 260, 그리고 330. 근데 지금 이제 330이 상당히 멀어 보이죠.
오늘 297일이니까 아직 뭐 한 40불 거의 한 10% 이상 더 올라가야 330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330을 그동안 계속 롤 다운을 하는데 한 번에 하지 않고 3월 10일 날 5천주, 그리고 3월 11일 날 6,900주, 그리고 3월 12일 4천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클로즈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를 하면서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손실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1억 1,200만 불 정도의 손실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달러 정도, 1달러 5센트, 주당 1달러 5센트 정도의 손실이 MST와 합성 옵션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브드콜에서 이번 주에 상당히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조금 나쁜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이번 주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급등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도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벌었습니다만 다음 주 끝까지 해서 현재 6,800만 불의 수입이 커브드 콜에 잡혀 있고, 그리고 보험료 크레딧 콜에서는 저희들이 약 10 밀리언, 그래서 6,300만 불에 10 밀리언이니까 그걸 빼기 해서 약 5,700만 불 정도의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MST와의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이번 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R의 전체 이 합성 옵션 컨트랙트의 숫자가 현재 75,365개인데, 요게 사실은 이 크레딧 콜 크레딧, 커브드 콜 컨트랙트 숫자랑 전통적으로 똑같아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72,060개예요. 지금 3,300개를 이 사람들이 오픈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는지,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자꾸 걱정이 되냐면, MSTY 홀딩을 보시면 이게 또 바뀌었네. 오케이. 예, 이게 이전에 있던 넘버랑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게 일부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업데이트를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손을 봐서 숫자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콜 스프레드는 47,000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이 콜 스프레드의 컨트랙트 숫자를 적게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근데 지금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TY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약 1달러 5센트의 돈을 손실이 지금 실행이 됐고, 위클리 콜에서는 현재 54센트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MSTY는 분배금 발표된 후에 일주일 동안 약 51센트 정도의 손실을 지금 현재 주당 보고 있습니다. 아직 3주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FBI를 보겠습니다. FBI는 그룹 B죠. NVIDIA와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FBI는 17.62달러, 메타가 659.88달러. 이 메타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상당히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약 7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봐서 약 7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커브드 콜에서는 지금 3주 연속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약 5.5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고, 다음 주 끝까지 포함을 하면 약 7 밀리언, 그리고 보험료로 다음 주 끝까지 해도 1.7 밀리언, 그래서 토탈 약 5.5 밀리언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주당 60센트, 그리고 해서 FBI는 전체적으로 약 52.7센트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자, SMCR 보겠습니다. SMCY가 생각보다 잘 버텼죠. 이번 주에 다른 많은 주들이 하락을 하는데 이번 주는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일정 수준을 약 42달러 정도, 40달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합성 옵션에서 돈을 사실 좀 벌었네요. 그래서 약 3.5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어서 약 7센트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4월 17일, 그죠? 4월 17일
합성 옵션이 57달러의 합성 옵션이 지금 현재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요걸 어떤 식으로 아무튼 뭐 가격이 올라가면 요거는 손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커브드 콜에서는 현재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 끝까지 포함해서 약 3.5밀리언, 그리고 보험료로 지불해야 되는 게 약 1.9밀리언, 그래서 현재 약 1.58밀리언 정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센트, 그리고 합성해서 더하면 약 1달러 정도, 1달러 이상의 수입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MCY 같은 경우. 그리고 PLTY, 플레이티 같은 경우는 현재 62.57달러 오늘, 그리고 팔란티어가 86.24달러, 그래서 팔란티어도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거의 한 100달러 가까이, 100달러 넘었죠. 100달러 넘었다가 지금 이제 86달러까지, 8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86달러로 지난 2주 동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도 약 72%, 상당히 좋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월 11일 날 이 사람들이 105달러짜리를 80달러로 롤 다운을 하면서 43.99 42밀리언 4,300만 불의 손실을 봤는데, 이게 이게 수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제가 생각이 왜 굳이 화요일 날 했을까? 이번 주까지 어차피 이번 주 안에만 클로즈를 하면 되는데, 아니면 다음 주에 클로즈 해도 돼요. 이게 3월 21일이니까. 근데 왜 굳이 갑자기 얼리 클로즈를 했는지. 그때 가격이 78달러였어요, 팔란티어가. 만약에 며칠만 더 기다렸어, 뭐 86달러, 지금 86달러, 다음 주가 되면 더 높은 가격에 클로즈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최고로 낮을 때 클로즈를 타이밍을 잡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수요일 날 83달러, 그리고 오늘 86달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매니저들이 가끔 귀신이 씌이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왜 수요일 날, 왜 화요일 날 제일 낮은 가격에 이 롤 다운을 하면서 손실을 극대화 시켰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실수를 통해서 뭐 배워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 덕분에 무려 20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 2월 6일 날 저희들이 13달러의 수익을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700만 불을 벌어서, 물론 뭐 한 2천만 불 정도는 저금을 해놨지만, 그걸 여기에 다시 깐다 하더라도 지금 2천만 불 이상의 손실을, 거의 10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3,500만 불 손실이 발생이 됐고, 주당 약 17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브드 콜에서 다행히 손실을 조금 만회를 하고 있죠. 약 9천만 불, 아니죠, 900만 불의 수입을 보고 있고, 그리고 크레딧 콜에서 보험료로 약 340만 불의 돈을 내고, 현재 잡혀있는 수익은 570만 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570만 불 돈을 벌고, 또 여기서 2천만 불 해서 2,500만 불의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1,000만 불 이상의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5월 16일 클로즈니까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급하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히 조금 화가 많이 났었어요. 지난 수요일날 이 사람들이 이렇게 105달러짜리를 롤다운을 할 때, 그래서 조금 화가 났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플레이트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약 한 15달러, 14.38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늘고 있고, 주식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티는 조금씩 그 덩치를 조금씩 키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주간 옵션 매매는 끝내고, 다음 주 발표될 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MSTY가 발표가 났는데, 저는 이제 1.7달러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1.3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23% 정도 제가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1.3달러가 사실은 지금까지 MSTY가 준 지금까지 MSTY의 역사상 제일 적은 분배금입니다. 그죠? 1.37달러. 지금까지 거의 한 번, 두 번 빼고는 최소한 2달러 이상을 줬는데 지금 이번 달에 1.3달러로 많이 적게 줬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죠?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ETF의 가격 또한 사실은 뭐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21달러,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예상을 할 때 21.7달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달러 정도 되니까 20달러 조금 넘죠. 얼마였죠? 한번 볼까요? MSTY가 오늘 20달러, 20.86달러인 게 21달러가 안 되죠. 이게 아마 지금 이게 분배락을 맞고 어제 분배락을 목요일 분배락을 맞고 지금 그나마 회복을 많이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 ETF의 가격 방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분배금 받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받자면 이 가격 방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보면 뭐 한 17%, 10%, 3%, 23%, 5%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는 제가 2달러 예상했는데 뭐 한 26센트 정도 2.6센트 정도 적게 줬네요.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YMAX는 항상 비슷했었어요. YMAX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YMAX은 역시 그 4.2센트보다 그냥 한 거의 10센트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95.1% ROC를 쓴 거 보면 그 의도적으로 돈을 계속 좀 더 이렇게 그룹 D가 적게 있을 때, 왜냐하면 그룹 D는 요 YMAX이 그룹 D에 있던 가격이 아니고 그룹 C에 있던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 MSFO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 C를 바탕으로 YMAX을 주는 그룹 D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상은 적게 되고 실제는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YMAX은 최소한 일주일에 10센트 이상은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괜찮죠. 뭐 그렇게. 이번 주에 나왔던 그룹 D의 애플리와 MG와 애플리가 지금 현재 가격이 약 2.1밀리언 정도의 수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룹 A, 테슬리 같은 경우 그룹 A의 YMAX은 현재 10센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YMAX는 15센트.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YMAX에서 조금 돈이 한 5센트 정도 더 나오겠네요. 더 나올 것 같고, 다음 테슬린을 보겠습니다. 테슬린은 우리가 아까 리뷰한 대로 합성옵션에서 돈을 많이 잃었죠. 합성옵션에서 2억 8천만 불의 돈을 잃었고, 저희들이 위클리 콜에서 약 5,800만 불의 돈을 벌었지만 실질적으로 잃은 것은 약 2억 2천만 불입니다. 그래서 주당 2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어떤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떤 그 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ROC 거의 100% 가까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4센트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54센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이게 IB30이 줄었네요. 여기 아침에는 73%가 그랬는데 그러면 요거 54센트도 줄여야 되겠네. 52센트로 한번 가봅시다. 52센트로 73%. 그러면 50센트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49. 69% IB30, 그러니까 30일 변동성으로 예상한 애뉴얼 일드를 보면 약 49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럼 예상을 뭐 49센트로 해보겠습니다. 50센트를 하죠. 49나 50이나. 일단 50센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50센트보다 더 나오면 좋고, 근데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10달러 8불 50인데 오늘 가격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만약에 다음 주 월 화요일 날 계속 올라가서 좀 올라가면 50센트 더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8달러 50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50센트를 주게 되면 7달러로 떨어지게 되니까 조금 거시긴 한데 일단 뭐 저는 오늘은 50센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 IB30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해보니까 크래쉬는 44센트, 구이는 33센트, YBit은 45센트, 오알크는 34센트, 29센트, 그리고 스노이는 65센트, 테스미는 53센트, FEAT는 2.05. 요거는 에버리지를 낸 겁니다. 그 피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를 보시면 A죠. 피트가 지금까지 두 번을 줬네요. 두 번 2.19, 1.9 요거를 이제 에버리지를 해보면 2달러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현재 35.87달러로 지금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2달러를 못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에버리지를 내서 피트는 에버리지를 내봤고 그리고 피비도 에버리지가 현재 1달러 39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에버리지를 내서 계산을 한 것이 현재 2달러 그리고 1달러 39센트입니다. 그리고 YMAX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25센트 그리고 YMAC은 10센트, 10센트.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줄이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이거는 지워놓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그룹 A 3월 19일 예상금 읽고 다음 주 3월 27일은 NBDY 그리고 FBY 그리고 PLTY에 대한 예상이 다음 주 금요일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ETF, 인컴 ETF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조금 넘게 지금 그 일드맥스에 투자를 해 오면서 이제 테슬리의 액면병합도 겪어보고 작년 2월에 그러나서 액면병합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도 조금 보고 이제 해서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이 이렇게 하락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본주가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본주 가격이 하락이 되면 그 추종하는 일드맥스 ETF의 가격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드맥스 ETF의 가격 하락이 발생이 되면 이 저가 유입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ETF 쉐어 수는 증가를 하지만 들어오는 펀드의 수는 펀드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가 유입 세력들이 들고 들어오는 투자금이 어떤 뭐 ETF 본주 가격 하락을 이렇게 어느 정도 메꿔 나가면서 ETF의 가격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겠지만 그거를 떨어지는 본주만큼 이렇게 보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는 계속 떨어집니다. 내부는 떨어지고 쉐어 숫자는 많아지기 때문에 분배금의 사이즈가 점점 더 적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방금 보셨다시피 MSTY도 지금까지 2달러 이하로 준 적이 거의 몇 번 없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2달러를 못 넘길 확률이 있어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는 본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ETF의 내부는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쉐어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운영금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운영금이 적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분배금의 크기가 적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실망하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거예요. 팔고 나가게 되면 운영금이 점점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본주 가격이 하락에 따른 ETF 가격 그리고 내부가 하락함과 동시에 이 저가 유입 세력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분배금이 감소되니까 실망을 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 자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이탈이 되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투자금의 감소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일드맥스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 감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드맥스 측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ETF를 계속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나는 ETF인데 운영 회사 입장에서 회사에서 이제 운영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니저도 써야 되고 회사 건물 빌리는 돈도 내야 되고 뭐 블룸버그 1인당 몇 천만 원 하는 그것도 돈을 내야 되고 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ETF 운영에서 이익이 나와야 그 돈을 내고 또 영업 이익을 내는데 이익을 못 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을 돌고 나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액면병합을 해가지고 ETF의 가격을 늘려요. 늘리고 나서 본주와 ETF의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더 좋은 그 분배금을 내게 되고 분배금을 내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투자를 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 사이클로 좋은 사이클로 돌아갈 것을 기대를 하고 액면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 병합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이 운영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월 분배금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요거는 더 이상 뭐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계속 잃으니까. 그러면 상장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장 폐지가 본주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상장 폐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사의 이익이 감소하느냐, 어떻게 보면 운영 자금이 너무 급격하게 적어지고 너무 적어지게 되면 상장 폐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 결정은 운영사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지금 이런 사이클인데 그러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가 있느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액면병합을 하게 되면 분배금이 적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2004년 12월 31일 요 테슬리 리뷰를 하면서 액면병합과 분배금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 게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어떤 그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요 사이클이 정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를 예를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트래크에 가시면 여기 yield max, profit and loss. 그래서 이제 yield max에서 오늘까지 현재 43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43개를 돌리고 있는데 먼저 서머리를 보시면 43개 중에 yield max에서 돈을 버는 ETF는 20개고 돈을 벌고 있는 ETF는 20개고 돈을 잃고 있는 ETF는 23개입니다. 그래서 이 44개를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제가 예상하는 거에 따르면 약 5천만 불 정도를 벌어요. 1년에. 그죠? 이게 연입니다. 연. 그래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4,900만 불, 그 5천만 불 돈을 벌어요. 그럼 5천만 불이면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에서. 그래서 일드맥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거 43개를 이렇게 이 리스트를 쭉 해가지고 이 오늘의 ETF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순서를 매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거를 MRNY, 그 다음에 AIYY, 얼티, 크래쉬, MD, 옥, 그 다음에 코니, 테슬리, 피아트 이렇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의 ETF 가격이고 그리고 오늘의 ETF Asset Under Management 이게 이제 총 운영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ETF에 지금 현재 투자되어 있는 돈이 총 얼마냐, 그죠? 그래서 머니는 8천만 불, AIY는 7,900만 불, 얼티는 2억 2,100만 불, 크래시 2,500만 불, MD 1억 4천, OARK는 6천, 코니가 왜 안 나오죠? 코니가 또 이게
아무튼 코니는 이걸로 할까요? 코니는 뭐 거의 9억 달러 정도 나오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이 오늘의 그 총 운영 자금의 1%가 이 일드맥스의 연 수입이거든요. 1%.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머니 같은 경우는 8천만 불의 1%면 80만 불입니다. 그러면 80만 불의 수입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 1년에. 그러면 일드맥스에서 총 제가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는 이 70만 불. 일드맥스에서 70만 불을 돈을 쓰는 거예요. 이 머니를 하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70만 불을 들여서 AIYY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드맥스에서 이 AIYY를 운영을 해가지고 1년에 정말 버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10만 불을 못 버는 거예요, 지금. 순이익이. 그죠? 그리고 크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죠. 2,500만 불의 운영 자금의 1%면 자기들이 총 수입을 가져가는 게 25만 4천 불인데 경비는 70만 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44만 5천 불. 그리고 OARK 같은 경우도 돈을 잃고 있는 거죠. 9만 2천 불. 그러나 코니와 테슬리 같은 경우는 거의 1빌리언이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코니하고 테슬리가 사실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상장 폐지로는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액면병합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데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머니라든지 이제 AIYY라든지 지금 이게 지금 이 운영 자금들이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크래시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 크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을 일드맥스에서 적자를 계속 보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를 보는 ETF들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 자금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뭐 YQQQ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SDTY, QDTY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것들은 이제 지금 계속 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돈을 못 버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JPMO 같은 경우. JPMO 같은 경우는 거의 1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JPMO에서 5천만 불 정도의 운영 자금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입이 1년에 50만 불 버는데 자기들이 경비가 70만 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가 20만 불 계속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3개 요런 것들은 일드맥스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 그죠?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장 폐지가 갖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그 부정적 인상 때문에 일드맥스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 폐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계속 유지를 해 갈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새로 나온 것들은 제외하고 좀 오래됐지만 계속적으로 특히 JPMO, XOMO 이런 것들은 지금 일드맥스에서 냉정하게 자기들이 지금 유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잃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들은 미스티입니다. 미스티 같은 경우는 MSTY 같은 경우는 이 운영 자금이 벌써 22억 달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게 그러니까 2,200만 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의 거의 한 40%를 MSTY 혼자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만약에 해볼까요? MSTY, MBDY 그리고 코니, 테슬리에서 벌어들이는 돈, 요 세 개만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4,400만 불입니다. 그래서 4,900만 불 전체 수입 중에 요 세 개, 코니, 테슬리, MSTY, MBDY가 벌어들이는 4,400만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탑 4개에 대한 의존율이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를 잘 한번 둘러보시면 나중에 뭔가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으실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일드맥스에서 요 ETF를 운영을 해가지고 일드맥스 자체에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ETF인지 손해를 보고 있는 ETF인지 저 같으면 이익을 보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본다면 만약에 멀리 내다본다 볼 것 같으면 물론 4대장이 제일 좋죠. 그렇지만 그 외에 좀 더 이렇게 이 YMAX, YMAC 뭐 이런 데도 조금 더 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일드맥스에서 이 ETF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요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예, 아무튼 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다음 주에 하락장이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어쩌면 또 하락장이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은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크게 일희일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항상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